이제 연기학원을 가시면 보통 6인에서 8인 정도의 한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사기꾼 작은 학원이나 메이저급 학원이랑 똑같거든요. 방식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뭐 카피일 수도 있고, 제가 이 학원의 습성은 잘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보통 독백 대사, 혼자 대사죠. 그리고 2인 대사를 잘 안 해요. 2인 대사를 가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우라는 거는 왜 어려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본을 봤잖아요. 대본은 글자예요. 텍스트라는 표현을 보통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글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뼈대를 만들고 살점을 붙이고 색을 입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그 근로자 계약서 써서 일한 지는 지금 40대 초반인데 20년이 넘었고요. 횟수로 한 23, 4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표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떤 대사 전달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결국은 잘 치고 그 작가나 연출 감독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인 시청자들이 그 배우의 연기를 보고 웃거나 울거나, 와 맞아, 동질감을 얻거나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연기에 있어서 울고 웃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무덤덤할 때도 있는 거고, 사람 인상세가 그렇잖아요. 맨날 웃을 수도 있는 게 없는 게 이제 인생사고, 맨날 울 수만도 없고, 장례식장에서도 24시간 우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슬픔도 그 순간 슬프지 24시간 슬프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좋은 사람 와서 좋은 얘기하면 웃을 때도 있고, 옛날 추억하면서 웃을 때도 있고, 뭐 무덤덤 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는 거고요. 화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배우라는 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면 쓸 수가 없겠죠. 이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연극 다 똑같은데 상업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다른 어떤 변수나 뭐 어떤 트랙을 쓰지 않는 이상, 그러면 시청률이 높으려면 정말 그 폭삭수가쏘다도 어르신들의 그 시청률이 높은 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세대 그 시대 어르신들이 뭐 여성의 동질감, 어머니에 대한 동질감, 삶에 대한 동질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뭐 1,000원 뛰기, 동대문에서 일해보시면 아는데, 쭉티, 면티 이런 거 낱장 판매를 그거를 만장 뭐 10만 장 이렇게 떼어요. 그거를 이게 싸게 팔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어쩌면 옛날 재래시장 가면 잡아라 올라 어머니도 올라 1,000원 2,000원 이 티셔츠 1,000원 2,0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싸게 낱장으로 싸게 막 몇백 원에 띄워오면 3배 4배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야 애들은가 어머니 올라 잡아라 올라 1,000원 1,500원 2,000원 어머니 3개 살 거야 1,000원 900원 해줄게. 그럼 옆에서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 낱장팔이 하는 상인인데 그러세요 네 1,000원 2,000원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이런 캐릭터는 아니죠.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엿장소도, 자 애들만 와, 집에서 고무신 숟가락 뭐 앰프 자석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 먹히지. 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집에서 고무신 뭐 철 냄비 숟가락 젓가락 앰프 자석 가져오세요, 엿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걸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뭐 특이 캐릭터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텍스트에서 이제 작가나 연출자분들이 원하는 걸 잘 못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돌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래 아이돌에서 인기가 많고 아니면 얼굴이 이쁘고 키 크고 잘생긴 몸매가 좋고 뭐 가슴이 크고 뭐 다리가 잘 빠지고 남자 배우들은 뭐 그래서 여자 배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려면 연기를 잘해야 돼요. 다른 거보다도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텍스트를 잘 보여주려면 일단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분석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잘 알려주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를 저의 합리화해서 짧게 아마 영상을 그것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손으로 찍다 보니까 떨어뜨렸네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적인 거는 배우는 그런 거예요. 텍스트라는 글자를 보고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작가와 연출가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라고. 그래서 배우들은 보통 연기 학원에 가면 실수하는 게 많이 뭐냐면 텍스트가 있으면 암기를 중요시 암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아셔야 돼요. 어떤 캐릭터이고 설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감독이랑 내가 작가라면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제가 선택한 캐릭터가 좋으면 현장에서 연출 감독님이나 작가도 오케이 합니다. 근데 내가 설정한 캐릭터의 어떤 모습이 연출 PD나 이제 작가님의 별로 규합이 하지 않는다면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배우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무조건 저는 배운 것도 있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작가나 연출 선생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대사나 그 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외우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업계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오디션 관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여자들은 보통 울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화를 내죠. 욕을 하고. 그거를 제일 싫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연기를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안 내면서 화를 내고 슬퍼하지 않으면서 울어요. 그건 보이거든요. 카메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집 기술도 있고 어떤 노래를 넣어서 분위기를 깔고 하지만 그런 배우는 오래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로 따지면 튠 작업이죠. 튠 작업을 하는 가수들은 정말 막 차오르고 이러면 얼굴이 뭐 오래 갈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튠 작업은 언젠가는 걸리거든요. 라이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는 라이브가 없지만 배우도 솔직히 소비자들 요즘은 다 똑똑해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라는 사람은 이 텍스트를 몇 번 말해서 죄송하지만 텍스트를 인관화하는 거예요. 살점 뼈대를 만들고 살점을 붙이고 색감 화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청자나 관객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많은 알바 경험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간호사 역할을 맡았어요. 아니 의사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 직업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뭐 서빙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웨이터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또 작품을 많이 봤어요. 의사들 연구를 했어. 이 캐스팅을 받고 그러면 좀 더 이 의사에 입각해서 내가 여태까지 얻었던 그 일들의 경험과 내가 봤던 작품들을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 자연스럽진 않지만 의사다운 역할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배우분들이 그냥 뭐 암기만 하고 대사만 외우고 이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배우로서 좀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자체도. 아이돌이 할 수 있는 연기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유 뭐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인기가 많죠. 근데 그 사람이 연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만 해왔고 다른 영역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정말 특출나서 뭐 음식을 안 해봤지만 손맛이 너무 타고난 손맛이어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연기도 그럴 수 있죠. 가수도 그럴 수도 있고 목청이 워낙 좋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면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를 정말 좋은 배우를 하고 싶으시면 안 그래도 배우 배역 많이 못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 일을 잘 다 해보는 거 택배 일도 해보고 상하차 일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뭐 저처럼 룸사롱 웨이터까지는 뭐 해볼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 일 잘 다 해보는 거예요. 뭐 호텔에서 서빙도 해보고 뭐 카운터 뭐 봐보고 뭐 그런 거예요. 캐셔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뭐 사무보조도 해보고 그래야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그거를 잘 소화하는 능력이 저는 그게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우는 흉내내는 겁니다. 어떤 캐릭터를 자기화해서 저의 캐릭터에 맞게 그 PD님이나 작가님이 원하시는 거에 방향성에 맞게 너무 제 방향성에 맞으면 안 돼요. 작가님이나 PD님 방향성에 같이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 주인공은 내가 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독립영화를 찍으셔야 되고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을게요. 배우는 다양한 일을 하시고 뼈대와 그 텍스트 글자의 뼈대와 살점 그리고 화장을 해서 고객들 시청자들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